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이때까지 해왔던 다이어리 작성 방법과 목표를 달성했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려고 해요. 시간 관리, 계획 잡기, 다이어리를 어떻게 쓰면 되는지까지 저만의 방식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는 방법에서 조금 더 첨가하셔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출국차라는 책에서도 비슷한 문구가 있었고요. 저는 목표를 설정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라는 말을 믿습니다. 실제 제가 그렇게 했고 직접 경험하다 보니까 이 말처럼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조금 더 추가를 하자면 저는 목표를 종이에 적고 열심히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3P 바인더에 대한 교육을 받을 때, 그리고 그 바인더를 개발하신 분의 책을 읽을 때 등장했던 대표적인 예로 짐 캐리라는 배우가 있어요. 저도 실제로 검색을 해봤고 책에서도 봤고 교육도 들었을 때 그 짐 캐리라는 배우가 무명 배우일 당시에 $10,000 지폐를 만들어서 지갑에 넣고 다녔다고 해요. 힘들 때마다 그 지폐를 보면서 정말 돈을 많이 버는 배우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그 결과 3년이 된 이후에 유명한 배우가 되었고 여러 영화를 출연하면서 $10,000 그 이상의 돈을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전 처음에 나도 될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믿져야 본전으로 한번 해봤는데 정말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종이에 적고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하게 살았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신기한 것은 내가 목표를 했던 것보다 더 대단한 결과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 평점을 4.5 이상 받았고 저 나름대로 논문을 썼었고 학술지에 상요해서 수상도 했습니다. 그리고 취업까지 성공을 했죠. 이러한 과정이 물론 노력을 한 것도 있고 정말 운이 좋아서 된 것도 있겠지만 제 나름대로 법칙이 있다고 하면은 종이에 적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표를 인지하고 정말 원하는 목표를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허무맹랑한 목표는 이룰 수가 없잖아요. 내가 정말 원하는 목표가 뭔지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표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큰 목표가 있다면은 작은 목표를 달성하면서 이루면 되기 때문에 허무맹랑한 게 아니라면은 목표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제 예로 들어보자면은 저는 학평점을 4.5를 받기 위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리고 과제에 대한 목표를 세웠고 그 목표들을 하나하나씩 이루다 보니까 평점 4.5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작은 목표를 세우면 되니까 일단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부터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찾고 달성하기 위한 길을 만드는 게 큰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작은 목표를 이루어가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년, 20년 이런 주기도 괜찮겠지만 기본적으로 1년, 한 달, 일주 목표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렇게 쌓였을 때 저는 벌써 5년 이상의 시간을 보냈지만 1년을 잘 보내기 위해서 한 달을 잘 보내야 되고 그 한 달을 잘 보내기 위해서는 한 주를 잘 보내야 됩니다. 그렇게 목표를 잡고 난 다음에 1일 계획을 세우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럼 시간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해 드렸지만 시간은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시간은 흘러가고 있고 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를 거예요. 그래서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으며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자원입니다. 자원 관리 영역을 공부하셨다면 시간도 자원에 들어가는 거 아실 거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자원이 시간이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사업가분을 만나고 왔는데 그분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현재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미래에서 현재 네가 왔다면은 어떻게 삶을 살아갈래?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우리가 현재의 기술로 10년 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10년 뒤에 어떤 기술이 생겨서 마치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 스톤을 찾기 위해서 과거로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과거에 영향을 줄 수 없게 약속을 하고 현재의 모습으로 내가 돌아왔다면은 어떻게 사실 건지, 미래에 후회하지 않을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겠냐?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현재 이 순간을 10년 뒤에 내가 후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살아보라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좀 허무맹랑한 소리일 수 있겠지만 10년 뒤에 나에게 미안하지 않게 살려고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은 시간을 허무하게 쓰시면 안 됩니다. 내가 현재 시간을 잘 쓰고 있는지 아니면 허무하게 쓰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시간 일기를 쓰시는 건데요. 일주일을 쓰셔도 되고 일주일이 좀 길다고 하시면 하루만 쓰셔도 됩니다. 하루 24시간 동안 모든 일을 기록하는 겁니다. 1시간 단위로요. 하지만 정말 솔직하게 기록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9시부터 10시까지는 멍을 때렸다든지 아니면 게임을 했다든지 SNS 페이지 몇 번 들어갔는지 유튜브 영상을 몇 개 봤는지, 내가 진짜 의미 없이 친구들이랑 만나서 히덕거리면서 놀지 않았는지. 물론 친구들이랑 만나서 노는 거 정말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의미 없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가 어떤 목표를 있을 때에는 그 시간이 의미가 없을 수 있잖아요. 현재 내가 목표를 정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일을 하면서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지 한 번쯤 기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솔직하게 기록을 하셨을 때 여러분들도 많이 놀라실 거예요. 내가 유튜브 영상을
영상을 이렇게 많이 봤냐? 내가 하루에 인스타 페이지를 이렇게 많이 들어가구나, 게임을 이렇게 많이 하는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 시간만 인지하고 조금만 줄인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24시간은 시간 일기를 쓰기 전과 후가 정말 많이 바뀔 거예요. 그럼 제가 계획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기본적으로 1년, 한 달, 일주 단위로 계획을 잡는데요. 각 단위별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목표를 정하다 보니까 하루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나오더라고요. 그 하루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매일매일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부 계획을 잡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렸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절대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스펙이나 여러분의 스펙이 다릅니다. 저보다 더 빨리 이해를 하실 수도 있고요. 저보다 더 늦게 이해할 수도 있고, 제가 투자한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도 있고 더 적게 투자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1년이 걸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1년이 걸린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성공을 위해서 그 목표량을 채우는 게 중요하지, 그 기간이 어느 정도 걸렸냐는 정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학교 후기 같은 것을 많이 보면은 2주 만에 체감 것만 보고 공부했는데 붙었다라는 그런 후기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전에 어떤 공부했던 경험이 있다거나 그거에 대한 빠삭한 지식이 있다거나 머리가 정말 좋다거나 정말 다르잖아요. 제가 공부를 어느 정도 기간을 했고 그런 것보다는 제가 어떤 책을 보고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만 보시고 여러분이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을 파악하고 그 목표량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공부 계획을 잡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정답은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이렇게 해서 많은 득을 봤습니다. 일단 목표 설정을 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이 목표를 학업 진도에 따라서 설정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메타인지가 중요하죠. 어떤 과목이 부족하고 어떤 과목을 더 공부를 해야 되고 내 상태에 대해서 확실하게 파악을 해야 목표가 생기는 거니까 학습 완성도에 따라서 목표를 설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 단위로 절대 계획을 잡지 마세요. 인생은 변수의 연속이고 생리현상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공부만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공부를 하고 있다가 어머니께서 심부름을 시키면 바로 해야 되는 것도 맞고, 급작스럽게 해야 될 문제들은 정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시간 단위로 계획 잡지 마세요. 9시부터 10시까지는 수학, 10시부터 11시까지는 언어, 11시부터 12시까지는 추리, 이런 식으로 시간 단위로 계획 잡지 말고 9시부터 12시까지는 인적성 공부를 하겠다와 같이 큰 틀로 시간을 설정하고 그 시간에는 어느 정도의 목표로 공부를 하겠다라고 진도 단위로, 목표치 단위로 계획을 잡는 게 더 중요합니다. 시간 단위로 계획을 잡았다가 그 시간에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못하게 되면은 그 못했던 부담감과 학습 계획에 대한 차질로 또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요. 저도 실제로 그랬고요. 악영향이 있기 때문에 시간 단위로 세우는 게 아니라 목표 단위로 꼭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충 시간은 꼭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보통 일요일을 보충 시간을 만들었는데 그 일주일에 목표치의 양을 정해놓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루하루 살다 보면은 변수로 인해 못할 때가 정말 많았어요. 항상 한 70%, 60%에서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못했을 때에는 일요일날은 통째로 다른 걸 하지 않고 못했던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충하는 시간을 꼭 만드시고요. 시간을 좀 투자하세요.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시고 어떤 변수로 인해서 그 목표 달성이 좀 어렵다면은 보강하는 시간을 만드셔서 보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의 성취도가 조금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다이어리 쓰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물론 브이로그에도 제가 설명을 다 했겠지만 조금의 개념을 잡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 표기는 두 가지 방법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정을 할 게 있고 실행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정하는 것은 앞으로 할 일을 하시면 되는 거고, 왼쪽 라인에 선을 그으면서 표시를 하는데요. 할 목표치에 대해서 시간을 구분하는 기준을 세웁니다. 다이어리를 쓰기 전에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오른쪽 라인에 선을 긋고 표시를 하는데요. 솔직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을 잤다든지 또는 게임을 했다든지 휴식을 취했다든지 다이어리에 솔직하게 쓰시는 것도 하나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나밖에 안 보잖아요. 그리고 내가 예정을 세웠지만, 계획을 했지만 변수로 인해서 못했다고 하시면은 두 줄 긋고 오른쪽 라인에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시간 단위로 어떻게 보냈는지만 잘 체크하시고 수정하시면 됩니다. 1분 단위, 10분 단위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30분 단위로 하는 게 조금 더 편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할 일에 대해서는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눕니다. 위에서부터 쓰는 게 있고요, 아래에서부터 쓰는 게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칸에는 공적인 일, 학교나 직장에서 관련된 일을 적으시면 됩니다. 저는 학교에서 있었던 과제나 연구실에 있었던 일 같은 것을 많이 적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적인 일에서는 내가 현재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거나 또는 개인적으로 해야 될 일들을 적었던 것 같습니다. 운동 루틴을 잡을 때에는 운동에 대한 목표를 매일 썼었고요. 내가 꼭 오늘 사야 될 물건 있으면 꼭 적어놨던 것 같아요. 스리피 바인드에 보면 스터디 공간도 있는데요. 일주일 동안 꼭 공부를 해야 될 목표가 있다면 저는 적었던 것 같습니다. 일 안에는 보통 제가 읽어야 될 책을 많이 적었고요. 시험 기간이라
시험이라면은 그 시험에 관련된 내용을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획을 잡으실 때에는 연, 달, 주 단위로 적으시고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어떻게 계획을 잡으실지 잘 정리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단위의 공적, 사적 계획을 잘 잡으신다면은 여러분들의 하루가 조금 더 명확하게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색 표시를 말씀을 드릴 건데 바인더 교육을 받았을 때 했던 기준으로 했지만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좋아하는 색을 따라서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홍, 주황, 연두, 하늘, 보라 5가지 색으로 구분을 하더라고요. 주 업무, 보조 업무, 개인 업무, 자기개발, 네트워크인데 학생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분홍은 수업이었습니다. 주황은 학교 수업 외에 과제나 과제에 관련된 모임이 있잖아요. 그리고 연두는 단순히 나의 여가활동이나 또는 취미생활을 하는데 쓰신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하늘색은 정말 우리 스스로 자기개발을 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꼭 하루에 1시간을 만들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운동이나 독서와 같은 나의 자기개발을 위해서 쓰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라색은 타적으로 만나는 모임 같은 걸 쓰시면 되는데 이런 색 표시를 하면서 정말 제가 확실하게 느꼈던 것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거나 또는 내가 일주일을 돌아봤을 때 또는 하루를 돌아봤을 때 직관적으로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일주일을 어떻게 보냈는지 이 당시에는 어떤 생활을 했는지와 같은 거 확인할 수 있었어요. 똑같은 색깔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기준을 삼아서 필요한 항목에 따라서 색을 구분하면서 다이어리를 한 번쯤 작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끝내기 전에 제가 이 다이어리를 쓰면서 정말 좋았던 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현재 시간은 1월 17일 오후 1시 36분이고요. 저는 현재 편집을 거의 다 끝낸 상태입니다. 제 바인더를 보면은 어제에서 조금 더 추가됐고 현재 영상 편집을 한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바인더를 보시면은 이렇게 링이 정말 많아요. 링이 20개라서 정말 튼튼하고 안정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자꾸 당기면은 풀어지기 때문에 속지를 다 쓰고 속지를 바꾸고 속지를 교체할 때도 정말 편하게 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저는 속지를 구매해서 사용하는데 이런 속지를 모아서 서브 바인더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2014년부터 계속 써왔고요. 이렇게 2015년, 2016년, 2017년에 학교를 다닐 때는 이렇게 수업 같은 거는 주황색으로 표시를 했고 시험 기간에는 이렇게 공부한 게 많죠. 그래서 공부를 했다고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서 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내 기록을 조금 재밌게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속지를 바꾸면서 나만의 다이어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브이로그 영상에 이어서 다이어리를 쓰는데 조금의 도움이 되고자 말씀을 좀 드렸는데 항상 말씀해드리지만 제가 하는 말이 정답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방식에 조금 적용하셔서 현재 내가 조금 부족한 게 있다면 그 조금의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이어리는 정말 제 인생을 많이 바꿨고 앞으로도 계속 쓰면서 저는 나아갈 것 같은데요. 안 써보셨다면 꼭 한번 써보시고요. 뭔가 제 영상에서 부족한 내용이 있다면 책을 보셔도 되고 교육을 들으셔도 좋습니다. 정말 제가 쓰고 제가 많이 발전하는 걸 보니까 주변에서도 많이 물어봤고 제가 가지고 있는 걸 보여주면서 많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주변에 다이어리 쓰는 사람이 많아지더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을 조금이나마 체계적이고 균형 잡히게 사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